분묘기지권 치료 청구 판례라. 분묘기지권 이 승리되면 토지주인은 함부로 묘를 훼손 및 이전할 수 없다고 앞에 설명했다. 2021년에 관심을 받은 분묘기지권 치료 청구 판례를 소개한다. 해당 부동산에는 1940년과 61년 각각 설치된 분묘 2기가 있고 묘지 연거자는 현재까지 위 분묘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경매 낙찰자가 2014년 이 임야에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에 규모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 지료를 묘지 연거자에게 청구하며 시작된 소송이다. 판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한다. 분묘 기지권은 분묘가 그래서 대부분 전례에서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를 취급하여야 하는 여부 다음 20년간 병원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 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분묘 수호와 봉제사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가 있다. 토지 소유자는 분묘로 인해 그 기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습상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분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중 어느 한편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 기지권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분묘 기지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판결은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면 사실상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되는데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토지 소유자와 묘지 연고자 중에 한쪽의 일방적인 이득을 위해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묘지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삼성도 수백억 자산가를 거두세. 이 물건은 삼성동에 거주하는 자산가에게 매도한 사례이다. 위에서 묘가 많은 것을 낙찰받으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60개가 넘는 묘가 있었다. 이 물건을 자산가에게 매도하여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낙찰 현장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예나 때와 같이 부근에서 물건을 입찰하고 기다리는데 물쑥한 차림을 한 남자가 맨 앞자리에 앉았다. 내가 입찰한 물건은 기본으로 5건이 나온 물건 가운데 4번 물건이었다. 1번 물건은 낙찰되어서 매각 절차를 종료했다. 공유자 우선 매수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호명한 후 공유자 중에서 우선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후 없으면 종료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다. 1번 물건을 종료한 후 2, 3번 물건은 입찰자로 자가 없어 바로 내 순서가 되었다. 낙찰자로 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에 단독 입찰인 것을 알았다. 보증금 영수증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아까 맨 앞에 앉았던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다는 것이다. 판사와 경매 계장이 왜 아까 안 나왔냐고 하니 말을 못 들었다고 해명했다. 내 입장에서는 낙찰받은 물건을 코앞에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실 이때 경매계 측에서 실수를 했다. 앞 차수의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의 유무를 물어봤는데 내가 입찰했던 물건은 최고가 매수 매수 신고
인만 호명한 후 공유자 우선 매수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진행한 것이다. 나는 공유자에게 매각 절차가 종료되었으면 끝난 것에 무슨 소리를 하냐며 한마디를 했다. 경매 회장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지했는지는 어쩐지 나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고 하며 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난 속으로 환호했다. 지분 경매를 할 때 가장 답답한 경우가 공유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지금은 떡하니 공유자가 법원에 왔기 때문이다. 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한 후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올까봐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아니 나 다를까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냐며 나를 올려세웠다. 경매법정 안에 앉았던 사람은 종중의 회장님이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러 왔는데 눈앞에서 물건을 놓쳤으니 본인도 굉장히 억울했을 것이다. 법정 밖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원하는 바를 말하려는 뉘앙스였다. 즉 적당한 가격에 팔라는 의미였다. 나는 지금 할 말이 없고 잔금 납부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연락처를 알달라고 했다. 본인들이 연락처도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나는 괜찮다며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왔다. 내가 납부한 것은 입찰 보증금밖에 없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집에로 가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영화 한 편을 찍었다고 했다. 공유자가 와서 헛걸음할 뻔했던 일이 내게 기회로 돌아왔으니 말이다. 경매는 잔금 납부를 바로 할 수 없다. 낙찰 후에 7일 후에 매각 결정이 나고 그 후 7일 동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이 2주일 동안에 정정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마 법원에서 내 태도를 보고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하며 기다리는 것 같았다. 2주일 후에 지체할 필요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바로 연락이 왔다. 가격이 쟁점이었다. 법원 측의 실수만 없었으면 물건을 낙찰가에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 가격이 내가 원하는 차익만큼 더 제한이 속이 쓰리지 않겠는가? 정중 회장님이 원하는 바를 말하라고 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일주일 동안 가격을 두고 꽤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다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나는 절차대로 하겠다고 했고 이번도 해볼 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마지막 통화를 했다. 쉽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그렇게 통화를 마친 후에 이틀이 지났을 즈음에 회장님에게서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결국 본인이 살 테니 가격을 협상하자는 것이다. 마침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만나기로 했다. 이분은 장정동에 있는 본인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다. 정정선산이 어떻게 경기로 나오게 되는지 말했다. 집안 몇 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정정으로 명의를 모두 넘겼는데 그중에 한 집안이 정정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명의를 가지고 버티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다. 사실 나를 만나자고 한 목적은 가격의 조정 외에는 없다. 나는 평소에 말이 없는 스타일이어서 공유자를 만나 대화를 하더라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정정 회장님은 내 마음을 드리고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나는 그저 많이 들어주었다. 그러다가 가격을 거치하겠다고 판단했어서 회장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운을 띄웠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본인이 사업을 시작이 된 IMF 때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장정동에 있는 본인 소유 사업장 외에 본인이 거주하는 삼성도 아파트, 아들 4배가 증여한 강남 아파트, 두 채, 그 중에 하나가 서도 미도 아파트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집안 100억이 넘지만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 재력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경매를 하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에게 도움을 되는 인맥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다. 이분도 그랬다. 본인의 지금 중에 1천억대 자산가가 있어 담보만 가져오면 저리에 돈을 이정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사업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서 본인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 하며 어필했다. 대화를 끝내고 자리를 일어나는데 나에게 쇼핑백을 건넸다. 부담되어 거절하니 별거 아니라고 홍삼 절편과 마스크였다. 이때가 코로나 이후 마스크 이슈가 있을 때였는데 본인의 마스크 공장도 운영 중이라고 했다. 인사하고 어디에 주차를 하는지 여쭤보니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 했다. 서울에서 이동하기 지하철이 제일 편하다고 하면서 말이야 이때 이분의 성향을 알아봤어야 했다. 며칠 뒤 이 물건을 매도하기 위해 약속 장소에 갔다. 친구분이 의정부 법원에서 법무사를 하시는
터라. 거기서 매도 계약을 했다. 계약을 마무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부동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경기 남부권에서 공장 부지를 찾고 있다며 경매나 공매 물건 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으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헤어지려고 보니 이분이 삼성동에서 의정부까지 타고 온 차는 베이지색 모닝이었다. 경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차를 타고 오셔서 놀랐다. 연세도 있으시고 거리도 있는데 기사나 직원을 대동해서 오실 법도 한데 혼자 경차를 끌고 의정부까지 오셨으니 말이다. 검소한 모습에 굉장히 놀랐다.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그랬다. 이번에 투자 철학을 보면은 가장 먼저 반포의 미러 아파트를 소유했다. 어떻게 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냐면 지인 집에 1억 원짜리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IMF가 터졌고 지인의 사정이 어려워서 지인이 이 집을 사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래서 7천만 원을 더해 1억 7천만 원의 생애 첫 아파트가 생겼다고 한다. 1억 7천만 원에 구입한 이 집이 현재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27억 원이 되었다. 이 집에 오래 거주했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강남 불편을 느꼈다고 한다. 그 뒤로는 사업이 잘 된 것도 있지만 강남을 거주하며 주거용으로 한 채 두 채 매입하다 보니 지금은 재력이 생겼다 한다. 결국 가장 좋은 것만 샀더니 자연스럽게 재력이 형성된 것이다. 주위에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강남에 거주하는 재력가를 만나 뵌 것이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이 물건은 잔금 납부 후 12일 뒤에 1,7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